달러 통화가 폭감했다. 그래서 참혹한 위기가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지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2023년 3월 미국의 M2입니다. M2. M2는 광의 통화량이죠. 광의 통화량인데 미국은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현금, 예금, 저축 다 필요한데요. 10만 달러 이하 정기예금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2년 이하의 정기예금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10만 달러 이하의 정기예금이 정기예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M2 광의의 통화량이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4.05%로. 야,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M2는요, 이 사라진 지표, 이제는 관심도 안 가지는 지표,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M2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있는 지표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던 그런 잊힌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M2가 마이너스 4.05%까지 줄어드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지?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요? 집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933년 12월에 M2가 8.06% 줄어든 이후로 9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90년 만에, 거의 90년 만에. 지금 그 사이에 말입니다. 다양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뭐 대공황이 그때 있었던 거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전쟁도 있었고요. 70년대 오일 쇼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광의의 통화량이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늘 광의의 통화량은 늘어나 왔습니다. 또 위기 때마다 돈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광의의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 역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적 완화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의 공급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의 공급이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시장은요, 진짜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장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뭐 M2가 좀 줄어드는 거 뭐 어때?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 번도, 그것도 9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해 가면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무려 말입니다. 금리를 거의 5% 가까이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4.75%를 올렸어요. 4.75%. 금리를 순식간에 그것도 1년 만에 4.75%를 올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서는요. 빚값자 이런 분위기가 상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값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시중에 있는 달러를 쑥 빨아들인 그런 계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말입니다. M2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말입니다. 이친지표라고 이야기했던 경제학자들조차도 너무 갑작스럽게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이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광의의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주식시장에는 적어도 말입니다. 1 내지 9개월 사이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내지 9개월. 물론 범위가 굉장히 넓죠. 실물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럼 6개월에서 1년 반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서 2년 사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M2 광의의 통화량을 애써 무시했던 전문가들조차도 요즘은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시장은 쑥쑥 빠지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통화량이 저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른대로라면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참혹한 위기에 대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위기의 전망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경기가 쪼그라드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장 약한 고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요.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 현재만 보더라도 1분기 말이에요. 17.8%나 됩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연면적 9,29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공실률이 12.2%인데 비하면 23년에는 77.8%까지가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공실률 이렇게 큰데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개발사나 자산관리 회사는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입니다. 미국의 중소은행들에게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대출을. 그런데 월세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소은행에 빌린 이자, 대형은행에 빌린 이자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소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게다가 빌려준 금액도 말입니다. 전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3조 6천억 달러인데 중소은행의 비중이 2조 1,60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60%입니다. 60%. 대단하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은행 위기가 또다시 안 오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참혹한 위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결국 말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고, 이게 실물 경제에만 타격을 줄 거냐? 부동산을 시작이라는 거, 부동산이 시작. 그런데 실물 경제만 타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증시에도 타격을 주고 물가에도 타격을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위협이 올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이 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죠. 시그너처 은행이 망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했습니다.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게 더 괜찮을까? 아마도 대형 은행으로까지 확산되면 어쩌나,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분기의 성장률이 1.1%에서 1.3%로 올라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이조차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제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러의 어떤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든 달러의 공급을 늘려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됐으니까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또 이게 나올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충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연말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한다고 해요.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면 시중에 있는 달러를 또 썰어갑니다. 또 썰어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통화량이 줄어들었다, 그것도 거의 역대급으로 줄었다 하는데 1조 달러를 썰어갔을 때 여러분, 시중의 달러 공급은 더 줄어들겠죠. 물론 채권을 발행해서 1조 달러를 흡입해 갔으면 또 그걸 가지고 풀겠지만 그 시차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다 풀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충격이 지금 시장에 닥칠 거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 섬뜩한 위기가 아니라 참혹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의 예측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이게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요, 굉장히 예민한 살얼음판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렸다고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게 부채 한도 늘려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달러 통화량과 연계가 됐을 때 괜찮을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참혹한 위기라는 어떤 섬뜩한 말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게 또 잘 펼쳐서 이 참혹한 위기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색 코뿔소, 뻔히 보이는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다가 블랙스완, 갑작스럽게 나타난 위기 동시에 몰아치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걱정하는 요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는 맨날 위기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가 작은 단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려고 저는 노력하거든요. 물론 그 지표를 잘 다스리면 위기로 안 가겠죠. 그런데 그 지표를 잘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현재 지표를 보고요. 과거의 어떤 지표들을 반추해 가면서 미래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게 정관전 TV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에 비추어 보면 통화량의 특히 달러 통화량의 감소는 참혹한 위기를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